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한 데이터 분석부터 합격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 여러분의 성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선 두 가지 핵심 지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백분위와 환산 점수입니다. 먼저 국수탄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 중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전체적인 성적대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이는 고려대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 점수로 이것이야말로 실제 합격을 결정하는 진짜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5학년도 백분위 70% 컷을 통해 상위권 학과의 지형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참고용 자료이며 최종 등록자 기준입니다. 최고 의과대학의 99.00점에서 최저불허불문학과의 92.62점까지 분포를 보였습니다. 백분위 기준 상위 5개 모집 단위는 의과대학 99.00, 통계학과 95.02, 신소제공학부 95.00, 정치외교학과 94.50, 경영대학 92.72점이었습니다. 반면 하위 3개 모집 단위는 국어국문학과 94.58, 한문학과 93.83, 그리고 불어불문학과 92.6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실제 당락을 결정한 최종 점수인 환산 점수 70% 컷을 보겠습니다. 의과대학이 697.28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첨단 및 공학 계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환산 점수 기준 상위 5개 모집 단위는 의과대학 697.28, 차세대 통신학과 669.47, 신소제공학부 667.13, 전기전자공학부 666.76, 컴퓨터학과 665.70점이었습니다. 하위 3개 모집 단위는 한문학과 653.48, 미디어학부 653.13, 불어불문학과 650.4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분위 순위의 함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백분위에서는 상위권이었던 경영대학과 정치외교학과가 환산 점수 탑5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차세대 통신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학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의 환산 점수 공식이 특정 과목, 즉 수학과 과학탐구의 표준 점수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분위는 단순 참고자료일 뿐 나의 유불리는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 정시 최상위권은 의과대학을 제외하면 첨단 및 공학 계열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입시 결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도체, 통신, AI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첨단 기술 및 공학 계열이 실질적인 합격선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과 선호도를 넘어 대학의 점수 산출 방식이 이들 계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지원 시에는 학과의 서열을 백분위가 아닌 환산 점수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2025년의 데이터를 이해했다면 이제 2026년에 바뀐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변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과탐 지정 폐지, 한국사 반영 방식 변경, 학부대학의 가군 이동, 그리고 모집 인원 변동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과탐 지정 폐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자연계열 모집 단위 지원 시 과학탐구 과목이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는 해당 과목 변환 점수의 3%가 가산점으로 부여됩니다. 이 3% 가산점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탐구 선택자의 유리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회탐구 응시 후 교차 지원을 고려한다면 가산점으로 인한 불리함을 반드시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한국사 감정과 학부대학 가군 이동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대비입니다. 먼저 한국사 반영 방식은 기존 가산점에서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원 막판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변수이므로 본인의 등급에 따른 감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부대학의 군 이동입니다. 전년도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으며 자연계열로 통합 모집합니다. 이는 과거 다군 입시 결과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군의 다른 자연계열 학과 및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한 수험생 선호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완전히 새롭게 예측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모집 인원 변동에 따른 유불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일반 전형은 1210명에서 1035명으로 175명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교과우수 전형은 512명에서 594명으로 82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시의 핵심적인 통로인 일반 전형의 문이 상당히 좁아졌음을 의미하며 주요 학과의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교과 우수 전형 자격이 되는 수험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충원율을 활용한 추가 합격 스나이핑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나군의 서울대학교와 중복 합격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탈로 인해 충원율, 즉 추가 합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제 사례를 보면 반도체공학과는 210.0%,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130.0%의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충원율이 높았던 학과는 소신 지원 후 추가 합격을 노리는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목표 학과의 세개년 충원율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2026년 충원율 예측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의대 정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충원율 변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이제 최종 지원을 위한 마지막 점검, 나의 전략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분석, 나의 100분위가 아닌 고려대식 환산 점수로 유불리를 최종 점검하셨습니까? 가산점, 자연계열 지원 시 과탐 3% 가산점의 영향력을 나의 점수에 반영하여 계산하셨습니까? 신규 변수, 학부대학을 과거 데이터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가군 학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모집인원, 목표 학과의 모집인원 감소에 따른 경쟁률 상승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충원율 데이터를 참고하되 올해의 의대 정원 변수를 감안하여 기대치를 조정하셨습니까? 성공적인 입시는 결코 운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철저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략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